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휴장이지만 어김없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이처셀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네이처셀의 핵심 재료인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가속 승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왜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RMAT, BTD, EAP,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네이처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보게 되면요, 조인트 스템이 RMAT를 받을 때 이때가 아마 24년도 10월 22일이었을 겁니다. 자,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미 FDA로부터 RMAT를 지정을 받은 날이 10월 22일. 그쵸? 자, 그러면 이 RMAT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후보의 식품의약국이 부여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임상적 가치가 있고 FDA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RMAT를 신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가 보기에도 이 약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RMAT를 지정해줬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시점부터 FDA와의 수시 미팅이 가능하고요, 임상 설계부터 허가 전까지 가속 레일에 올라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BTD죠. 자, BTD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은 혁신치료제라고도 좀 불리죠. 자, 25년도 3월 20일 날 FDA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BTD에 대해서 혁신치료제의 지정을 내리면서 이 BTD를 조인트 스템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BTD는요,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개선 가능성이 크게 있는 치료제에 주는 특별 지정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FDA가 한 단계 더 강하게 인정을 한다라고 저는 봤다라는 겁니다. RMAT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BTD까지 받았다라는 건 당연히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가능성을 봤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다른 가속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왜? 자, 여기 핵심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FDA 고위급 심사팀이 직접 배정이 되고요, 그렇죠? FDA에 대한 임상 설계 통계나 심사 과정에 대해서 단축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RMAT, BTD는 가속 승인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EAP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 보게 되면요, EAP 같은 경우는 핵심만 좀 빠르게 볼게요. 지금 FDA가 안정성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신호로 좀 보고 있어요, 이 EAP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전 환자에게 실제 투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임상 환경 데이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효과를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EAP 사용 가능해서 좀 팩트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조인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좀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네이처셀의 라이장이 언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자, 라이장은 조인트 시스템은 FDA EAP 승인을 받아 미국 전역에서 월 5명까지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합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재생의료 법령에 따른 사업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 중 일부 주기세포 치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플로리다주의 재생의료 법령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속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 세 가지 프로그램에 인해서 어떻게 가속 승인이 이루어질지 이젠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FDA에서 어떻게 승인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아야겠죠. 자, 통상적으로 FDA 승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FDA의 심사가 걸리는 시간들, 자, 이 과정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어떻습니까? 임상 1상부터 2상, 3상, BLA, NDA 제출을 하고 FDA 심사를 통과해서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자, 2상에서 3상을 진입할 시에 3상이 완료 후에 FDA 심사 과정까지 걸리는 최대의 시간은 10년에서 1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BTD와 RMAT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BTD를 받은 조인트 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FDA가 처음부터 같이 뛰는 구조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상시에 설계 오류가 나오게 되면 초기에 차단을 해서 실패 리스크에 대한 감소 여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있고요. 거기다가 롤링 리뷰를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제출할 필요 없이 완성되는 대로 순차 제출을 하면서 통상 2년에서 4년 정도의 소요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내로 단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RMA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RMAT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대한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뭐 BTD도 그렇지만 RMAT도 같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BTD와 함께 줄기세포에 대해서 재생의료 특화 가속권이라는 패를 얻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상 상상 끝까지 요구하지 않고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단축 보세요, 여러분들. 전체 개발 기간이 6년에서 8년까지 수준의 이 부분을 3년에서 5년 안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월 5명까지 지금 EAP를 적용하면서 얻은 데이터 부분을 롤링 리뷰에 적용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가속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월 초에 미팅이 이루어지고 1월 말에 답변을 받고 2월에 임상 진입 이후에 5월이 아니라 더 빠르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BTD나 RMAT를 적용해서 2월에 진입을 해서 IND 결과가 당연히 5월에 나오지만 5월에 신청을 해서 그 날, 그러니까 26년도 말에 이 내용이 승인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BTD나 뭐 RMAT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뭐냐면 임상 3상에 끝까지 요구하지 않고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RMAT랑 BTD를 우리가 뭐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EAP를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봐도요, 실질적으로 진짜 RMAT, BTD를 받은 기업이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부터 했을 때 한 13군데 RMAT를만 받은 기업이, 그리고 BTD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내 식약처에서 반려가 나왔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많죠. 국내 식약처에 대한 반려에 대해서 부분에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식약처가 반려낸 부분에 있어서 왜 반려를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그 RMAT나 BTD, EAP로 인해서 네이처셀의 그 조인트 스템이 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제 조금 빠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짧게만 우리 여러분들 핵심만 좀 잡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 문자 보내는 법도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산타랠리 종목들이 터져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신년 1월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번호 보이실 겁니다. 번호로 딱 두 글자 산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산타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찾아가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기가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자가 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클릭하시면 5초도 안 걸립니다. 눌러주셔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